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4월 16일 날 찍어 드리고 평일 기준으로 3일 쉬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4월 21일 월요일 2시 40분입니다. 여전히 정규장 진행 중에 있는데, 자, 그래도 뭐 신라젠 유일하게 좀 몇 안 되는 좀 자주 찍어 드리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상황은 그냥 보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아주 징그럽죠. 그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이 발표 예정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관세 어떻게 또 적용이 될 것이냐 한번 또 두고 봐야 될 일이죠.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펩트론 여기 있네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최근에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또 역대급 신고가를 작성했는데 펩트론의 경우는 뭐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또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 약물 전달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그 약물의 이 효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일라이 릴리와 함께 월 1회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는 지금 모멘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젠도 SJ600 시리즈라고 해서 약물 전달 플랫폼 보유하고 있죠.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왜 또 펩트론이 이제 올라가게 됐느냐? 일라이 릴리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쟁사라고 하면은 덴마크의 노보노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 니들이 약값을 비싸게 받아먹고 팔아? 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섹터에 이 관세 인상 과연 또 어떻게 있을 것이냐, 그런 또 우려 때문에 노보디스크의 주가가 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요런 또 사태가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일라이 릴리와 함께 펩트론은 엄청난 지금 상승에 또 이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라젠도 한번 또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신라젠의 내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그냥 오픈을 다 해드렸습니다. 다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단기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라고 해봐야 또 D-43이에요. 원래 5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조기에 그냥 빨리 와버렸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9시 1분에 코나이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또 10시 10분경 자 이렇게 아주 IB 투자 매수 타점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당일 또 수익이 나왔겠죠. 이제 당일 8% 이상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꼭 이 정보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또 이 대선 또 출마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법 개정 지난번에 불발이 됐죠, 결국은. 그죠? 다시 한번 또 재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스피 5000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코스피 지수 2500인데 2배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 한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증시는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를 관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꾸준하게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신라젠에 대한 추가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 제3자 유상증자, 이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주 상장일이 28일로 연기됐다. 일단은 제3자 유상증자를 받은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자,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이제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R&D 자금에 꾸준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상증자 받아서 뭐 채무 갚고 막 재무 개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실상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 쪽, 특히나 또 이번 제3자 유상 증자는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이제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다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AACR 미국의 또 암 학회가 다가오죠. 이제 25일부터 또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신라젠 당당하게 또 이제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 성과 한 4가지 정도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한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신라젠이 주가 바닥 진짜 이 지하실 한번 찍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연속 양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25원 근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고 일봉상 21선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 5일선이 11선, 21선 돌파해주는 골든 크로스 잘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이 그러면은 정배열로 앞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또 맞춰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1선까지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 2,500원 선 정말 강력한 저항이죠.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터트리면서 이 미국의 암학회 일정 전후로 해서 확실하게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2,500원 선 돌파와 함께 지지라인 구축 되어 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꾸준하게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뭐 너무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요런 매수세. 일단은 뭐 꾸준하게 최근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라젠이요. AACR 미국의 암 학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뭐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이제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자, 일단은 좀 올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굉장히 많죠. 자, 이것저것 막 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신라젠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선도 후보물질 연구 결과 이제 곧 미국 세계 3대 암학회인 이 AACR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개발 중인 지금 이 항암제 BAL 089 하나의 연구 결과 3건 이제 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만큼 이제 권위가 높은 이런 학회에서 이 신라젠의 연구 결과가 포스터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연구는 BAL 089 하나가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교란시켜서 이 뭐 이러한 경로를 활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해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 BMS의 이제 옵디보 그리고 로슈의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치료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또 이 항암 효능을 다시 한번 검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구는 그래서 역시나 병용 치료 시에 뛰어난 항암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연구 역시도 임상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이 단서 자체를 또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내용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팩사백이 이 리브타요 미국의 리제네놀의 이 리브타요와 병용했더니 확실하게 또 효능이 있었다. 신장암 쪽에서 이런 또 효능 발표가 23년도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최근에 이 BAL 089 하나의 어떤 몸값 그러니까 기대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제가 4월 16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협력 이야기가 나왔었던 베이진 역시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이 BAL 089 하나의 뛰어난 확장성과 잠재력을
치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혈액암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항암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BAL089 하나와의 병용 임상이 앞으로 정말 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가능성 굉장히 좀 높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암 학회에서 발표가 될 포스터 총 4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신라젠의 어떤 주가 상승을 또 추가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어 주기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전임상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이 방광암에서 또 효능을 평가한 첫 연구라고 합니다. 이 BAL089 하나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TTK와 PLK1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산화 효소를 저해하는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TTK와 PLK1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TTK와 그럼 PLK1이 뭐냐 제가 또 찾아서 또 올려놨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TK 억제제란 자 틱테키나제 라는 이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 조절, 자 세포 주기 조절, DNA 손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제 효소로서 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TK 억제제는 이 주로 항암 치료에 사용이 되고 이 TTK의 활성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분열과 생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죠. 네,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PLK1인데 폴로라이크 키나제 1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 세포 주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나제 효소로서 이 세포 분열 중에 활성화가 되고 다양한 세포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기전이 혼합이 되어 있는 BAL089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자, 여기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TTK 억제제 또는 PLK 억제제를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BAL089 하나와 기존의 이러한 억제제들. 그래서 치료 후 72시간 동안 세포 생존력을 평가하고 이 TTK와 PLK1의 발현 수준을 측정을 했더니 방광암에서 이 10배 이상의 TTK, PLK 발현이 있었고 BAL089 하나는 방광암 세포주의 75%에서 TTK 또는 PLK1 억제제보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용량에 따라서 방광암 세포주의 증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죠. 그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현 수준 자체가 이 BAL089 하나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해요. 암세포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BA089 하나는 또 T24라고 하는 방광암 세포에서 괴사를 유의하게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암세포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지금 결과값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G2/M 세포 주기 정지를 유도하고 두 가지 경로로 방광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CDK4/6 억제제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 항암 효과가 더욱 촉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이 G2M 세포 주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 또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G2/M 단계란 무엇이냐? 세포 주기는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G2/M 단계는요. 세포 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BAL089 하나가 작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G2/M 단계는 이 세포 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세포가 유사 분열을 준비하고 DNA 손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적절한 조절은 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분열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 BA의 089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이 BA의 089 하나에 대한 개발 속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종 역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역시도 시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말 이 암에 대한 우리 인류의 정복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라젠이 보유한 이런 파이프라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또 팩400이 있고요. 그죠? 팩400 그리고 XJ600,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주사, 그러니까 약물 전달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BA의 089 하나, 최근에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이 미국의 암학회에서 정말 또 연구 성과 4가지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주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내용을 좀 일단 정리를 했고, 오늘 이제 신라젠 이제 2,425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단기간 2,500원 선을 다시 한번 좀 뚫어주는 그러한 좀 강력한 거래량이 한번 또 터져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그 시점은 이제 미국 암학회 전후 기간으로 해서 한번 또 나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이제 마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오후 3시 5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요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하셔서 정보방에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